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910년에서 1924년 우리가 일제에 이제 주권을 뺏긴 그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오셨던 호주 선교사님들이 일제 시대에 이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1910년에 그 전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비전을 크게 가졌습니다. 이 세대 안에, 이번 제너레이션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는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꿈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인력이 나가고 돈이 전쟁터로 나가고 사람의 관심도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본부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선교 현장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지원하는 팀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선교가 이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교 현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을 때 이 경남 지역에는 아무 병원이 없었습니다. 현대적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가 그게 세 가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그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러니까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모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고 병원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예. 병을 치료해 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그 호주 선교 지역 안에 현대적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현지는 지금 그 본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랭크 패튼, 그 프랭크 패튼 그 선교 그 총무가 이 진주에 이 현대식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병원이 쓰는데 그 이름이 배돈 병원이잖아요. 이 배돈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페이튼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튼 선교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이제 한국에 병원을 세우자. 이제 이런 이제 모금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을 세운 다음에 패튼 그 총무의 어머님, 그분도 선교사였고, 그 패튼 총무의 아버님도 유명한 선교사였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배돈, 페이튼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경남 지역에 세워진 이제 그 병원이고 진주에 세워진 병원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진주 여학교입니다. 진주에 세워진 여자 학교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 진주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교회는 있는데 지금 이 병원과 선교지 자리는 사실 다 없어졌습니다. 일제 시대 때 잠시 이제 선교사들이 떠난 사이에 이 재산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죠. 팔고 거기서 좀 이제 항상 그 선교사들이 남겨놓고 간 재정이 이 뒤처리가 이제 그 일제 시대와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깔끔하게 처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병원을 지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재가 났어요. 이게 그냥 병원이 다 전소가 돼 버린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해야죠. 그래서 호주가 정말 또 모금을 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이제 1938년에 새로운 건물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의료 인력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뭐 의사 선생님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호사들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간호사들하고 이제 병원의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시스터 나피어라고 이제 돼 있죠. 근데 머리에 이제 저걸 쓰잖아요. 저건 이제 정규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분이 수간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 직원들을 훈련시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제 한국인 간호사들이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병원의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테일러 의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피어 간호사, 이 두 분이 이제 그 배덤병원을 맡아서 이제 그 선교 인력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닥터 진 데이비스인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데이비스의 조카입니다. 그 이제 마가레트 데이비스는 이제 그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이 돼서 이제 그 여학교에서 이제 평생을 교육을 담당하셨고, 이분은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진주의 그 병원을 케어하는 이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호주에서 의사와 교사다, 그런 건 굉장한 자리입니다. 굉장한 지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걸 다 자기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자기들의 수입이 오면은요, 그 전부 선교 본부로 집어넣습니다. 거의 똑같은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비용이 사실은 그 미국 선교사들과 비교해서 한 절반에서 조금 많은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왜냐하면 그 호주가 미국처럼 잘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봉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비라는 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가 이제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이 선교 인력을 줄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봉급을 스스로 깎았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 인력을 철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봉급을 또 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선교지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하면서. 그래서 야,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 이제 병원의 그 수술실의 모습이네요. 예,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것이 이제 그 진주 지역에 처음 수입된 그 아기용 병실 침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입원해 갖고 아마 치료를 받는 모습 같은데, 예. 자, 이제 2명의 간호사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씨성을 가진 이제 의사분이 여기 있고, 이분은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의사분이고요. 자, 요거 사진은 진주에 있는 이제 그 호주 선교사들의 무덤인데요. 그 저기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교사로서 이제 그 오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셨고, 이쪽 오른쪽은 아까 이제 그 진주병원을 보살폈던 나피어 수간호사셨던 그분의 이제 무덤입니다. 간호사 숙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얼굴들이 이쁘요, 그죠? 지금 봐도 빠지지 않는 미모를 갖고 계시는데.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여성들이 보면 또 색동옷 입기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가만 살펴보니까 이 여성들이 빨래를 하잖아요. 남편들이 이거 그냥 이제 해갖고 입혀갖고 내보내면 뭐 엉뚱한 짓 하고 돌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누가 빨아요, 그거 다? 여자가 빨잖아. 이게 전부 여성 노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주는 게 이게 사실은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의식이 깬 여성들이 이제 색깔 있는 옷 입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봤고요. 그것과 일환으로 이제 절제 운동을 또 여성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금주 금연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금주 금연이 뭐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이걸 연구해 보면 배경이 있어요. 일제 시대에 그 대부분의 교회가 농경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0%가 농촌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농한기가 끝나면 주로 술을 먹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이제 도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술 먹고 도박하는 집에 애 경제 살림이라는 건 엉망이 되는 거고 애 공부도 안 시키거든요. 예? 또 그러고 이제 잃고 오면 또 폭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금주 금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또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앙 운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그 국산품 이제 뭐 그 국제 보상 운동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또 애국 운동의 성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 운동, 금주 금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앙과 애국과 가정의 문제가 다 묶여 있고 굉장히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호주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교육해서 이제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박사과정을 공부시키고 그러긴 힘들었어요. 일제 시대니까 또 그렇게 장기간 일제가 내보내주지도 않았고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뺏겼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일본의 국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때에 이제 이 그 손옥순, 이영복이라고 하는 두 분의 간호사를 이제 호주 그 멜번에 이제 이분들을 이제 초청해 가서 거기서 1년 가까이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간호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손옥순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그 세브란스에 근무하다가 미군정에서 굉장히 고위직 이제 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영복 선생님은 이제 진주 배동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간호학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을 길러내는 간호학계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로 되시는 분이 이영복 교수님입니다. 두 분이 이제 호주에서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공덕기 선생님 아시죠?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이 공덕기 선생님도 사실은 호주 선교사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호주 선교부가 길러낸 지도자입니다. 박영우라는 이름의 의사인데 지금 봐도 뭐 그 당시에 그 한국인 인력들을 선교 인력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교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부산이라 그랬죠. 두 번째 선교 지역이 진주였습니다. 사실은 마산은 부산에서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선교 지부를 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제 선교 지부를 세 번째로 열게 되는 게 마산입니다. 그래서 마산에 이제 마산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산포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숙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서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 서전서숙 무슨 서숙 그래서 이제 독서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다가 그것이 독립을 해서 이제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신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지는데 지금 이제 그 마산 그쪽 지역에 가면 이제 창신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게 1906년에 세워졌고요. 1909년에 이제 새로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세워졌는데 1912년에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맥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 아버님이 아마 이제 그 호주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1913년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조선에 한국에 옵니다. 아들을 일찍 1910년에 보내놓고 몇 년간 아들을 보지 못해서 한국에 가서 내가 아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배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 아버지 임종도 못 봤죠. 선교사들이 그래요. 가족이 죽어도 엄마가 돌아가셔도 못 가봅니다. 선교지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맥크레이, 맹호운 이 어른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연희 전문을 다니다가 이제 학생 때 이 안질이 나빠서 거의 앞을 못 보게 돼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마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에 가서 이분이 이제 그 기적적으로 눈을 고치는데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때 이 맹온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로 가라, 주의 종이 되라, 이제 그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평양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잘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930년 중반경에 가서 일제가 서서히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평양의 산정한 교회에서 그 마산에서 목회하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로 불러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사실 순교를 준비한 거죠. 순교를. 예. 그래서 이 맥크레이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라이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진주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마산에 와서 교장을 맡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그 당시 그 빅토리아 주 정부가 그 라이얼 목사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정부 포스트카드를 찍었는데 그 포스트카드의 사진을 그 이제 한국에 있는 이 학교를 창신학교를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이얼 목사님이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얼 목사님을 기념하는 학교로서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라이얼 메모리얼 스쿨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창신학교가 되는 거죠. 예. 초기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고 이건 초등학교네요. 초등학교인데도 애들이 전부 중학교 같은 옷을 입었죠. 저 때는 이제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군사교육처럼 시켰고 항상 그 여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여성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는 그 여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야간 여학교를 세웠어요. 맥크레이 목사님 부인이. 그래서 뭘 가르쳤냐 보니까 성경, 수신이면 일종의 그 윤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선어. 그 당시에는 국어가 일본어니까 조선어를 가르쳤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조선 민족 교육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재, 가사 이런 것을 여성으로서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교육을 여기서 이제 한 겁니다. 자, 이 교회는 최초로 이제 돌벽으로 세운 거죠. 돌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마산 교회입니다. 마산 교회가 문창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돌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죠. 예. 자, 문창교회 1924년의 모습이고요. 마산에 이제 기독 소년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멸려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청년의 이름을 전부 멸려회라고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멸려회 그럼 장로교 안에 있는 청년 모임을 전부 멸려회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짧은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간호사 두 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신학교의 교감으로 있었던 김호열 선생님을 이제 그 호주로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와서 병에 걸려요. 이 코 안에 이제 이 그 혹이 생겨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악성 질환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주 교회가 이분을 이제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호주에서. 예. 그래서 1923년에 이제 이분이 찍었던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자, 처음에 왔었던 그 왕길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칼라 이 칼라가 우리가 자꾸 이제 로마 칼라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로만 칼라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개신교 목회자들이 사실은 저걸 먼저 한 겁니다. 원래 신부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입는 옷을 입었어요. 까만 옷을. 그러다가 이제 로만 칼라라는 게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칼라가 마치 그 개신교는 그러니까 카톨릭을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이 먼저 했던 겁니다. 자, 이게 평양신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교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인데 4개 장로교 선교부가 각각 다르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올라오는 학생들보다 다른 기숙사에 같이 생활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니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지역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왜 신학교까지 지역으로 나눠놨냐. 이거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학년별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해서 저 기숙사를 이제 학년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다 지역별로 운영이 됐다 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왕길지 목사님이 저 위에는 히브리어 써놨고 밑에는 이제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하아레츠. 하아레츠의 땅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하아레츠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계시는 어른이 청년 시절의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혹시 방지일 목사님 아시죠? 그 나이 오래 사셨던 참 그 대단한 어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 수업반 마치고 1916년에 이분이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제 가르치셨다 그랬죠. 네. 구약번역위원회들이 모인 건데요. 이 왕길지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모스 있죠? 아모스서를 처음 번역하신 분이에요. 예, 예. 워낙 언어가 탁월하셔가지고. 예. 왕길지 목사님이 살았던 평양의 집이고요. 예. 이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평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끝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 협의회를 다 모입니다. 그래서 1년 선교 사업한 거를 평가하고 그 다음 해 선교 사업할 거를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도 거기서 이제 막 의논하는 그런 협의회를 하는데 매년마다 모였던 것을 제가 이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봤는데 자, 이 사진은 1910년인데 몇 분 안 되시죠, 그죠?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자, 1915년 이제 진주에서 모였을 때 숫자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이들도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25년에 이제 부산에서 모였던 사진. 네. 그 다음에 이건 1927년의 사진입니다. 네. 이건 1934년에 이제 추울 때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네. 자, 아마 이 이후로는 이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요. 1941년에 모든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일제가. 예,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사실은 영미 계통이니까 적성 국가잖아요. 일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화폐를 동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와 파운드를 일본 안에선 쓰지 못하도록 동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만듭니다. 접촉을 하면 이제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영국 영사관하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5년 어간까지 이제 선교 지부가 하나하나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았고 결혼 문제, 생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를 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교 현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악조건 속에서 선교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예.